시야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남북 문제도 코로나 사태도 온 국민의 주거 문제도 모두 시원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6.17 부동산 규제 정책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2년 거주 요건,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를 할 경우에, 분양을 받을 경우에 현재 쓰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전액 회수를 하겠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죠. 자, 아무튼 아파트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난리가 아니라 난리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뭐 자고 나면 뭐 1, 2억 올랐다라는 것은 뭐 예사니까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시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겠죠. 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2억이 순식간에 올라버린다 그러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도 또 이해가 되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말고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아주 제일 좋은 그런 상품이죠. 대출도 만일에 정상적이다 그러면 60%에서 70%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전세를 끼워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자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주죠. 가장 달콤한 상품이 바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찾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유튜브 홍보를 해도 아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온 나라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사랑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사랑이 엄청난 거죠. 정말 다른 투자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 그러면 아파트 외에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갈 텐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거죠. 자,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5% 이상 금리만, 이자만 줬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을 텐데요. 지금은 의미가 없죠. 지금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이렇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식하고 아파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도 불안하죠. 항시 올랐다 떨어졌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슴 철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불안하고 아파트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들이. 거기에다가 뭐 정부에서는 또 3기 신도시다, 뭐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넘쳐나고 있다, 뭐 다양하게 투자자들이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부가 A라는 지역을 누르면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나 파주 쪽으로 또 투자자들이 매수 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는 또 거기를 규제를 해야 되겠죠. 조만간에 온 나라가 다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로 가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참 이 상황들이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서 경기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경기권도 대출이 안 됩니다. 또 한 발짝 또 물러나게 되겠죠. 자, 상황들이 참 이거 너무 힘들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사람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번에 이제 6.17 규제로 과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요? 아파트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져가지고 실수요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다면 좋을 텐데, 부동산이라는 게 하강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4억짜리가 7억짜리가 돼가지고 7억짜리를 산 사람이 야, 한 달, 두 달 전에 4억이었으니까 나 4억으로 낮출게.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미 이제 가격이 올라버리면 참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아파트 정말 이 난리 속에서 요즘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위례 신도시에서 또 자연 풍경채라고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청약 뭐 제한 조건도 없고 나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입이 세 타입이어가지고 1인당 3채까지도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아파트 쪽을 이제 누르면 다른 대체 상품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게 또 계속해서 나와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 정부 진짜 쫓고 막 달려가고 그래도 투자자들은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뜀박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저희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자, 아파트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정부는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와서 가격이 다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일 텐데 그것도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아파트 규제가 그렇게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거북섬이나 반달섬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애들 키우고 이러는 것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렇게 뭐 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또 관광지 근처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살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들 엄청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 단독주택 부지 쪽으로도 문의가 많이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동축지구 그 많던 단독주택 부지는 어디를 가버렸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네, 저희들한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뭐 엄청나다기보다는 한 20건 정도 이 정도는 매물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협의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는 거고요. 송산그린시티 동축지구에. 그리고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4시부터 제가 그 땅을 사드린 분께서 집을 지어가지고 오늘 이제 입주 파티를 한다라고 제가 그 초대를 받았는데요. 일단 4시 이후에 가가지고 뭐 좋은 장면들이 있으면 제가 한 컷 한 컷 찍어서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축지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뭐 그
억누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야 그럴 바에 나는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조용히 살란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분들이 또 주택 부지를 많이 사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단독주택 부지 지어가지고 좀 한적하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도 현재 좀 많이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주거라는 게 좀 편한 곳에서 편하게 사는 곳이 뭐 가장 이상적인데요. 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와주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또 불안감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는 듯 하긴 합니다. 아무튼 시와호 주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또 주택도 많이 들어옵니다. 주택도 앞으로 뭐 지금 현재 거북선 부지 아파트 계속 분양을 하고 있죠. 반달섬에 뭐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약 한 5,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또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테마파크에 6,0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서측지구에 또 들어오죠. 서측지구에. 시아오 주변에 주거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도심지에도 또 많이 만들어지고 3기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야, 조만간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 지금 당장 뭐 안전자산이 아파트다 보니까 많이 몰려들고 있고 하고 그러는데요. 향후 한 10년만 내다본다 그러면 또 많이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침에 이제 신문에 봐봤더니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하고 가격 상승률 차이가 2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 좋은, 깨끗한 아파트를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기존의 아파트 쪽에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번에 규제 정책을 냈고요. 뭐 대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누른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뭐 60% 대출 받으나 40% 대출 받으나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 눌렀을 때 일괄적으로 다 눌렀을 때 진짜 실수요자들이 매입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좀 힘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사무실을 끌고 가지만 전 직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파트 가격도 좀 진정되고 정말 들어가서 아파트 입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하면서요.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령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